네, 시장의 고민이 참 커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말 동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 기다리고 있고 이걸 앞두고 빅테크 그 주인공들의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엔비디아 10% 넘게 빠졌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무려 23%나 하락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국내 증시에서는요. HBM3 제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도 뭐 TSMC와의 협력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질 시점입니다. 오늘장 반도체장 어떻게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먼저 첫 번째로는 김용빈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건 특히 이번에 지난주부터 조정이 계속 있었고 아마 이번 주에도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에 특히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TSMC랑 ASML 얘기를 할 거지만 일단 좀 매크로적인 환경이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특히 미국장에서 금리나 지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부터 이 물가에 대한 그런 불안이라든지 금리나 지연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비춰져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었죠. 이전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 그쪽에서 이제 그런 지정학적 위기감들이 사실 국내 반도체 비중이 사실 코스피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좀 변함이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TSMC라든지 ASML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성장성에 대한 좀 그런 불안함 이런 부분을 좀 컨콜에서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메모리 위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하지 않는 실적 성장성이 일단은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반도체 위주의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에서도 이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가파른 것이 제일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국내 시장이 올라가면서 있어서 어디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될까라면 결국에는 좀 반도체 위주의 공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아까 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TSMC랑 ASML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왜냐하면 지난밤에는 또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장이었는데 사실 좀 면밀하게 짚어보자면 TSM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컨콜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10% 중반대 정도의 성장성이 예전에는 예상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컨콜에서 10% 정도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좀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ASML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에 대한 쇼크가 있었는데 이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랑 사실 좀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TSM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메모리 쪽 위주인 데다가 이 ASML 같은 경우에도 이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비메모리 쪽에 좀 포커싱 되어 있고 사실 그리고 또 국내 그러면 디램에는 어떤 영향 메모리 쪽에는 어떤 영향이면 메모리에서는 사실 지금 선단 공정이 제대로 잘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ASML 같은 경우에 전공정에서는 일단 투자가 될 수 없는 배경. 하지만 이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는 국내 반도체는 사실 좀 미미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잠깐의 노이즈고 오히려 메모리 쪽이 강한 한국 시장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자, 이성웅 차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차장님 반도체주 지금 고민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일단은 흔들릴 것으로 좀 보여지죠. 그 부분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눈길을 어디로 줘봐야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반도체에서 수급이 나온다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우선 뭐 반도체 쪽에서 노이즈가 있다고 하지만은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글로벌적인 어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 쪽으로의
이 약간의 좀 변동성을 좀 키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제 빅테크 쪽에서의 수급 쏠림 현상이 1분기 때 그리고 좀 4월 초까지도 좀 심했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약간의 트리거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많이 만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코스피 지수를 본다고 했을 때도 지금 2,600선을 하회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영역은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나올지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AI 쪽에서의 어떤 수요 부분은 좀 3년간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당장 어떤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 업종 쪽으로의 단기적인 순환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상황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정부 쪽에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뭐 인센티브 지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주는 이 상반기 내내는 반도체 그리고 네. 저피 비화주로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지난주부터 이 중국 소비재, 그러니까 화장품을 필두로 한 중국 소비재 쪽에서의 반등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1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입되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상향 추정되고 있는 뭐 화장품, 또 이제 유틸리티 이런 기업 이런 업종 쪽으로의 단기적인 순환매는 있을 수 있지만 멀리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네. 이 반도체와 저피비화주로 주도주가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원체 좀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고점에 대한 경계감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반도체 쪽에선 나올 수는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화장품, 유틸리티 괜찮고 좀 어쨌거나 저쨌거나 멀리 본다면 반도체가 괜찮다 요 말씀 주신 건데 그러면 오늘 이 대목으로 탑픽을 꼽는다면 현 시점에서는 그럼 뭐 화장품, 유틸리티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어떤 소부장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이제 포트에 들어갔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포트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변동성에서 비중을 늘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 AI 반도체 했을 때 항상 이제 조정 받은 이후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갔을 때 같이 갔었던 뭐 이수페타시스, 뭐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포트에는 항상 좀 있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용빈 주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 좋게 보셔서 메모리 안에서 탑픽주 골라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ASML, TSMC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과한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타격을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TSMC랑 ASML 쪽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는 영향이 분명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이 밀리면서 특히 반도체 전체적인 이제 하락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히 올해 초 이번 주 초에는 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앞서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모리 쪽은 좀 따로 놓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메모리 쪽에는 그럼 어떤 업종을 보냐 제가 뭐 계속적으로 좀 길게 미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 계속 밀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벤더 향으로 인해서 같은 그 밑에 소부장들이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보실 거면 일단 삼성전자가 제일 편안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특히 일단은 이번 주 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비디아로 인한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 초반에 좀 밀리는 걸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담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올 때 이걸 매수의 기회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장님, 자 현대차, 기아 현 시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는 테슬라 뭐 인력 감축 나서고 있고 주말 사이에 또 가격 내린다라는 악재도 있었는데 현대차, 기아는 오히려 고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지금 담아 볼까요?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3월 달에 정말 이 소외됐었던 게 바로 현대차, 기아차라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매크로 쪽으로 봤을 때도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쏠림에 의해서 이 소외됐던 상황에서 뭐 최근에 그나마 좀 반도체 쪽에서의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 1분기 때의 뭐 환율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도매 판매 증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도 우선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작년 연말부터도 계속 시작됐었고,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환율 또 이제 미국 쪽에서 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상쇄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 현대차, 기아는 지금 이제 반등하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 정부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건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주주하는 정책 과 또 저피 비율로 꼽혔던 게 바로 이제 이 현대차 기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제 부가적으로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나 여러 가지 그 종류에 대한 어떤 친환경차에 대한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는 저는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네.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앞서서 저 PBR도 좀 봐야 된다. 순환매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 안에서 현대차 기아 현 시점 매수 괜찮다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기차 좋다라고 긍정적인 뷰 남겨주셨거든요. $1 환율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수혜 업종 중 하나가 자동차일 것 같은데 현기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이미 해주셔서 현기차 외에 좀 더 아랫단으로 들어가서 타이어랑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어떤 뷰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부품주라고 하면은 사실 좀 오히려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자동차주 쪽에서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도 있고요. 일단 왜냐하면 사실 1분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다, 아니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절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심플하게 앞서서 얘기를 계속했었던 환율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특히 이 실적에 대한 그런 1분기에 대한 안정감. 하지만 그 1분기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는 저는 좀 강하게 좀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왜냐면 일단 지금 앞선 단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사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에는 그런 부분도 특히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이 판매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던 게 인도랑 북미 때문에 이제 사실 국내에서는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또 계속적으로 안 좋고 중고가라든지 신차 가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좀 불안한 가격을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지우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 왜 부품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냐라면은 사실 이 부품주가 앞선 단에서 계속 판매량이 오히려 잘 나와야지 부품주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 좀 되게 불안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앞선 뒤에 그 후단의 그런 종목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기아 쪽을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말씀 주셨는데 차장님 탑픽도 들어볼게요. 현대차, 기아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예요, 기아예요? 기아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막 자동차 부품도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타이어 업체들도 정말 이제 실적이 특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한 70% 이상은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이 타이어 업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타이어 업종, 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뭐 그전에는 이제 교체 타이어 쪽에서의 그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추세에 있지만 그전에 항상 아킬레스건이 신차 타이어였거든요. 신차 타이어에 대한 이 판매 부분이 역성장했던 구조가 좀 있었는데 이 작년부터 미국과 유럽을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신규 타이어에 대한 판매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부분 당연히 역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의 판매 부분이 늘은 부분도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선 1순위로 뭐 네. 기아를 말씀을 드리지만 2순위로는 한국 타이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 제시를 해주셨어요. 탑픽주 이미 얘기를 해주셔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고환율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오히려 내수가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좋지 않은 뷰라고 제시를 해주셔서 오히려 이게 더
해외에서 메꿔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큰 맞습니다. 타격이 없지 않은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해외에서 메꿔주고 있는 부분은 북미향이랑 인도향이 상당히 좀 많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해외도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나왔었고, 환율 때문에 실적도 당연히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실 또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판매량에 대해서 뚝뚝 떨어지고 신차 가격에 대해서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대 기아는 사실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그리고 현대, 기아차, 자동차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IBK 투자증권의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월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